이제 보충 질의를 실시하기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오늘 보고 자료에 그 세출 예 규모하고 그리고 국회가 아까 수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1페이지의 세출 예산 현행 규모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국토부 그 기획관리실장은 이거 회의 끝나고 우리 저 수석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이거 일치를 시켜보세요. 숫자가. 아마 이게 기금이 빠지는데 기금을 넣어도 숫자가 안 맞아. 이거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장관님, 네. 수색 차량 기지 고양시 이전 사업에 들어보셨어요? 수색 차량 기지 고양시 이전 사업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이게 한 10년 됐는데요. 예. 거의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까지 와서 저 코레일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차량 기지 개량 사업도 못 하고 있고 수색 근방에 있는 서울시는 이쪽을 활용을 해서 하고 싶어 하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설을 더 받으니까 그 기회에 저 필요한 시설을 또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합의를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국토부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철도국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거거든요. 네. 장관님 보고 받아보시고요. 예, 예. 이걸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준호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관성 모니터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괜히 뭐 자, 저도 별로 도움 안 되면서 여러분들 오해를 받는 거는 아니 장관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장관님이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종이 답변서를 전달하나 이 모니터를 뒤에서 작동을 해서 장관님이 보게 해주나 저는 뭐 큰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종이는 되고 IT 첨단 시대에 IT 기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아니 그래서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불편해 하시면 사실은 저는 종이로 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간사님이 간사님들 한번 논의해 주세요. 이거 논의를 해줘가지고 예. 아니 논의를 하셔서 이게 이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여기 이제 검토 보고서에는 되는 데도 있고 아니 여기 보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여기 와 보니까 책임을 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 종이로 전달받는 거나 화면을 띄워서 받는 거나 이게 뭐 오히려 종이 쓰는 거 절약하고 인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니 자꾸 그러시면 제가 혼납니다. 한번 예 한번 해서 특별한 거 없으시면 잘 활용을 해서 답을 좀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충실히 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예. 근데 장관님 제가 보충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한 4가지 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이제 의원님들 질의하고 장관님 답변하고 이 방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윤재욱 의원님은 기존 고속도로 건설돼 있는데 밑에가 통로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나 물자 이동에 제한을 받으니 그거를 좀 현실에 맞게 넓혀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장관님은 현안으로 파악된 것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가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공에서 최소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장관님은 미래의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가 부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옛날 건설된 통로는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우리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변에 특히 이제 수도권 부분에 방음벽이 엄청나게 많이 섰지 않습니까? 방음벽이 사실은 원래 고속도로가 주변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들판에 있다가 주변이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집들이 들어오니까 뒤에 들어온 집들에서 주민들이 이제 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음벽 설치에 돈이 많이 드니 도로공사가 비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택지지구를 만든 LH공사가 비용이 될 것인지, 혹은 뭐 지자체가 비용이 될 것인지 하는 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이 통로, 이것도 사실은 규모는 방음벽만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속도로 먼저 있을 때는 농촌 지역이라서 얼마 구멍이 작아도 되는데, 주변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 어린자는 이 LH공사가 택지 개발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근데 그 비용 부담 문제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걸 비용 부담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원칙도 정하고 해 나가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어느 지역이 아주 급하다고 그러면 그건 우선 선 시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해지는 원칙에 따라서 이 비용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게, 네. 방음벽 설치하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 밑에 큰 이 통로 같은 걸 만드는 거하고 비용이 어디가 더 들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나 예결위에 계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는 받아주고 어떤 건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공정성이나 아니면 사업 집행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도공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이소영 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외국 사례에, 미국은 2년 전에 이미 리콜 해가지고 똑같은 유사한 화재가 일어났었고, 우리도 리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리콜을 시적절하게 시행을 안 해서 이런 화재가 왔으니, 이것도 리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좀 시적절하게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이 답변한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이 문제도 좀 짚어보셔야 될 거고, 다음에 김은혜 의원님하고 윤영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전청약제도는 핵심이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라 하고 손해본 손실을 적절하게 분담하자. 이게 내용의 핵심인데, 설령 이 계획의 제도의 설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미 집권하여서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제도의 잘못만을 탓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손실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의 답변이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관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미흡한 것이 발견이 됐다면 국토부 입장에서 우리 권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 건축물이 미신고됐으니 한번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런 조치를 지금 복귀왕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 시설이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사 시스템에 등재하기 어려운 시설이 됐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 먼저 그런 현상에 관한 팩트를 우리 국토부가 파악이 되면 그런 걸 먼저 조치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리콜을 실시했는데도 소유주가 리콜을 안 하고 그냥 바빠서 그러신지 무지해서 그러신지 응답이 없으신 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기계 같으면 자기가 손해보고 마는 거니까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는 아까 우리 그 인천에서 난 사고 마찬가지로 자기 차만 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옆 차에도 피해를 주니까 뭔가 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이소영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빨리 좀 알려라 뭐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청약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민법상 아무 이 책임이 없는 그냥 사전 청약을 했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하면서. 그래서 법대로만 따지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뭔가 이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안타깝게 짝이 없는 뭐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부가 뭐 좀 정부나 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있을 것 같아서 뭘 저희가 민사상의 입장이 아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약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뭘 해줄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주의해 주신 걸 잘 따져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